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넷이나 파이썬, 노드.js 등 원하는 다양한 언어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바, 파이썬, 노드.js 등 다양한 언어를 많이 접하고 이를 통해 웹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실 파이썬을 위주로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저 앱 서비스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야겠죠? 때문에 애저 앱 서비스 웹 문서를 활용해 간단히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왔습니다. 첫째로는 VS 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합해 생성, 배포, 디버깅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앱 서비스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언어에 대한 고급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파워셀이나 기타 실행 파일도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데브옵스 최적화입니다. 애저 데브옵스, 깃허브, 도커허브 등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저 앱 서비스에 대한 짧은 이해를 마쳤으니 웹 기초 이해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웹 개발용 프레임워크는 파이썬 기반의 장고 서비스입니다. 프레임워크란 구조적으로 고정된 부분을 재사용하여 웹 개발의 편리성을 더하고 특정 기능은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애저에서 배포하는 단고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간단히 파일 트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루트 앱입니다. 스타트 프로젝트 뒤에 이런 코드를 입력하면 폴더 아래 이런 구조의 파일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최상단의 폴더를 루트 앱이라고 합니다. 루트 앱은 인바운드된 HTTP 요청을 가장 처음 받아서 처리하는 앱이고 엔드포인트를 통해 URL 파이썬 파일의 URL 패턴 내부에 기술된 곳으로 리퀘스트를 라우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팅스 파이썬 파일 안에는 이런 식으로 장고 코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설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대개 템플릿 목록이나 앱 목록처럼 다양한 기능의 목록과 기본값이 정의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URLs 파일은 보이는 것처럼 URL 패턴 속에 연결될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엔드포인트가 어드민인 요청에 대해 어드민의 URLs 파일을 연결하고 엔드포인트가 없는 요청에 대해서는 유저의 URL을 라우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 앱을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유저 정의 앱을 살펴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루트 앱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앱을 이야기하고 스타트 앱이라는 명령어로 생성 가능합니다. 만약 루트 앱에서 요청이 오면 이 앱 폴더 속의 뷰 스파이에서 객체가 호출됩니다. 어드민 파이의 파일은 웹사이트의 관리자를 위한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PPT에 쓰인 것처럼 create superuser라는 명령어를 통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드민 파일 안에는 어드민 페이지에서 GUI를 통해 관리할 모델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델스 파이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버가 유저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해당 코드에는 네임 변수에 캐릭터 필드형의 모델을 담았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어드민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문자열을 담는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유저 디파인 앱에서의 URL 파이는 요청의 엔드포인트에 따라 라우팅될 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애저라는 유저 디파인 앱 내부의 메인 뷰를 임포트하고 있는 이 코드는 메인 뷰에서 정의한 as view라는 함수를 도메인 B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사이트에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views.py는 요청이 최종적으로 라우팅되어 동작시킬 로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러온 mainview라는 클래스가 여기 선언되어 있겠죠? 내부의 로직을 살펴보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name이라는 변수에 이름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본 각 파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고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 요청이 오면 URL 스파이에서 연결된 해당 뷰 스파이로 이동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함수에 따라 HTTP 리퀘스트를 HTML 파일로 그대로 출력하기도 하고 모델과 상호응하여 데이터를 담는 그릇 역할을 해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각종 HTML 모음을 담아둔 템플릿도 뷰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강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애저 활용 배포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실습에서는 애저에서 제공한 웹 샘플 코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 창에 해당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GitHub이 보이시죠? 저희는 이번에 이 웹 샘플 코드를 가져와서 배포해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있는 코드 클릭해 주시고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링크를 복사하셨다면 CMD 창을 열어서 가져오고 싶은 위치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해당 폴더 내부로 이동한 다음 터미널 창에 해당 코드를 클론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론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폴더 내부로 이동해 주세요. 우선 장고를 가상 환경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해당 폴더 내부로 이동하셨다면 py-m bend.bemb 입력하셔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가상 환경 구축이 완료된 것 같으면 pip install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인스톨이 완료된 것 같으면 python manage py on서버를 입력해서 서버를 실행시켜 주세요. 해당 로컬에 사이트가 잘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적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제 사이트 배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제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저 활용 배포 실습을 위해 애저 웹 앱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트에서 애저 앱 서비스를 검색해 주세요. 애저 앱 서비스를 선택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먼저 리소스 그룹과 코드 게시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리소스 그룹에는 테스트를 선택할 거고 게시는 코드 이후에는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런타임 스택은 파이썬으로 설정해 주세요. 지역은 본인의 지역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요금제를 선택하고
검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이 뜨셨다면 앱 서비스 배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리소스로 이동해 볼 텐데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리소스로 이동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URL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URL을 눌러주세요. 아직 코드 적용 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코멘트가 뜨면 앱 서비스 생성 성공입니다. 복귀하자면 앱 서비스 선택해 주시고 웹 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그리고 리소스 그룹과 코드 게시를 선택 후 이름 설정, 런타임 스택, 그리고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검토, 만들기를 누르시며 배포가 완료되고요. 리소스로 이동해 URL에 들어가 보면 웹 앱이 실행 중이며 콘텐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뜨면서 배포 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VS 코드를 열어서 해당 폴더로 이동해 줍니다. 해당 폴더를 열어주셨으면 웹 배포를 위해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익스텐션을 누르신 후 좌측 상단에 Azure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zure 앱 서비스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Sign into Azure를 누르시고 Azure 계정에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멘트가 뜨면 창을 닫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성한 Azure 리소스가 뜹니다. 만들었던 테스트 세션 2022를 선택한 후 배포하려는 앱을 우클릭하시고 Deploy to Web 앱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고 Yes를 누르신 후 Deplo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 폴더를 배포할 생각이라면 Y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포가 완료됐다면 배포된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줍니다. 그럼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정적 웹페이지였던 것이 동적 웹페이지로 잘 배포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코드에 맞춰서 본인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사이트에서 인사를 건네는 웹사이트가 배포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애저 활용 배포의 빠른 버전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터미널을 켜주시고 애저 로그인을 입력하시고 아까처럼 해당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 되었다는 것이 뜨면 이렇게 로그인 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른 배포를 하기 전에 저희는 우선 배포하려는 폴더로 이동한 후 작은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하나 있고요. hello.html은 제가 입력한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 외에도
블로그 형태의 웹사이트를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의 핵심인 포스트의 형태를 정의하는 포스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에는 보통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제목, 내용, 작성일, 작성자 정보 정도가 필요하겠죠? 모델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세요.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트 모델은 모델스 모듈의 모델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든 파이썬 클래스입니다. 보통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대부분의 모델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 것이고요. 타이틀 필드는 캐릭터 필드 클래스로 만들고 최대 길이가 30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콘텐츠 필드는 문자열 길이 제한 없이 텍스트 필드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created at 필드는 작성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date time 필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니 데이터베이스에 포스트 모델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migration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뜨는 걸 확인했으면 파이썬 manage 파이 입력 후 migrate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첫 포스트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드민 파일을 열고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어드민 파이에 코드 작성을 완료해 주셨으면 manage.py create super user를 사용해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 주세요. 관리자 계정 생성을 완료하셨으면 해당 코드를 사용해서 빠른 배포를 실행해 봅니다. 확장 프로그램 이용 없이 Azure 앱 서비스의 이름과 지역을 입력해 주시고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배포가 완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포 완료 메시지가 떴으면 배포한 사이트로 돌아가서 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만들었던 계정대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룹과 유저만 존재했었는데 저희가 모델 스파이에 추가한 포스트 객체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에 들어가서 add 포스트를 누르시면 모델에 입력했던 대로 타이틀과 콘텐츠 그리고 created at이 모두 잘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트를 하나 생성해 볼 텐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코멘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포스트를 2개를 만들었는데 포스트 제목이 타이틀로 올라오지 않아서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은 포스트 모델에 스트링 함수를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델로 들어가 주셔서 아래에 함수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하나를 추가해 주시면 아까 봤던 이 부분에 포스트 오브젝트 대신 저희가 입력했던 타이틀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정말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사용해서 빠른 배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된 후 사이트로 돌아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 오브젝트 대신 제가 입력했던 포스트의 타이틀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트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는 오늘 FBV라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FBV는 Function Based View, 말 그대로 함수에 기반을 둔 방법입니다.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원하는 기능을 직접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FBV로 포스트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애저의 URL을 조금 수정할 텐데요. 이 부분을 지워주시고 뷰스파이의 인덱스 함수를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수정한 인덱스 함수가 하는 역할은 단순합니다.
당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템플릿 폴더 안에 헬로 애저 폴더 속 인덱스 HTML 파일을 찾아서 방문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인덱스 HTML 파일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워주시고 키를 쳐주세요. 도큐먼트 이름 대신 블로그를 입력해 주시고 언어는 한국어로 구성하겠습니다. 바디 태그 안에는 지원 태그로 둘러싸인 블로그라는 제목을 달아주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지에 포스트 목록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모델 스파이에 정의되어 있던 포스트 모델을 임포트할 건데요. 인덱스 함수에서 포스트 오브젝트 all이라는 함수로 모든 포스트 레코드를 가져와서 포스트에 저장할 겁니다. 함께 수정해 볼까요? 뷰 스파이로 가서 인덱스 함수를 조금 수정해 줍니다. 포스트에 포스트 모델을 오브젝트를 모두 가져와 줍니다. 여기서 임포트도 잊지 말고 해줘야겠죠? 그리고 리턴 값으로 리퀘스트와 이런 식으로 렌더 함수도 수정해서 포스트를 리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인덱스 파일에 불러올 수 있도록 인덱스 파일을 마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블로그 폴더 아래에 포문을 사용해서 포스트를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코드를 사용해서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가 잘 된 것을 확인했으면 기존 사이트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포스트 2개가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 기존 도메인으로 이동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포스트의 타이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타이틀만 출력하고 콘텐츠나 작성 일자 같은 것은 출력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블로그 리스트와 블로그 디테일 페이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구현한다면 훨씬 더 좋은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배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포스트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새로 배포를 하고 나면 모든 포스트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db 파일을 이용하거나 혹은 새로 배포를 했다면 포스트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세션을 복기해보자면 웹 개발 기초의 A to Z,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루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 배포를 위해 애저 앱 서비스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웹 기초 이해에 대한 단계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당구 서비스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구조 안에 있는 파일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구 흐름과 구조를 이해한 후에는 애저 활용 배포 실습으로 넘어가서 애저 앱 서비스를 직접 배포 만들어보고 배포한 사이트에 내가 수정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수정된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지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빠르게 배포 완료할 수 있는 코드를 공유해 드렸고요. 코드 변경이 잦은 웹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저 샘플 코드를 이용하여 만든 실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